자, 1271번 한번 볼게요. 두 직선 x-2y라는 얘, bx 얘가 일치한다 그랬어요. 일치하면은 똑같이 맞춰주라 그랬죠? 맞춰줄 수 있는 게 y의 개수가 둘 다 미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y를 기준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초록색 식을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맞춰줄게요. 곱하기 2를 하면은 2x-4y 플러스 2a는 0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요. bx-4y 플러스 8은 0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얘네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2a는 8이라는 게 나올 거고 b는 2라고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2a가 8이 돼야 될 거야. a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2였어요. 자, 그러면은 y는 4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얘네가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 자, y 절편이 2니까 y 절편 2부터 표시하고요. 기울기 양수네요. 우상향. 그러면은 1, 2, 3, 4분면 지나가고 제 4, 4분면 안 지나가죠. 그래서 답은 제 4, 4분면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88번 봅시다. 점 1,-2를 지나는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얘네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요.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4분면을 한번 그려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는 무조건 지나가니까 1,-2 여기쯤은 무조건 지나가야 되겠고요.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네가 이 초록색 선일 때보다는 기울기가 이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1사분면이 돼야 된다. 자, 일단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순간 1사분면은 언젠가는 지날 거야. 기울기 자체가 일단 항상 음수여야 되겠다라는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A는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니까 첫 번째 A는 0보다 작아야 돼. 음수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초록색 선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 그랬는데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죠. 가깝다. 그러면은 이 원점을 지나갈 때보다 초록색이 원점을 지나갈 때 기울기보다 당연히 더 낮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y절편 자체가 0보다 y절편이 0 이상이 되면은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1사분면을 지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원점을 지나갈 때의 기울기보다 더 작아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 요 식에서 1,-2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a 플러스 b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i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원래 식을 y는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이 밑에 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디 지나갈 때? 0,0을 지나갈 때보다 더 아래로 기울기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절대값 자체가 더 작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야지 기울기가 y축에서 더 멀어지겠죠. 그럼 0,0을 지나갈 때, 자, 0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때 a는 0,0을 지나갈 때는 a가 얼마죠? a가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보다 작아야 되겠죠.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수가 더 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딱 여기 0,0 지나갈 때도 1, 4분면 안 지나가죠. A라는 애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구한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거 누구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두 개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개에다가 자 여기 원점을 지나가고 얘한테 평행해도 되겠죠.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느냐? 기울기가 x가 없는 거, 요 형태 빨간색일 때는 y는 b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기울기 x 부분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때 a 값은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a가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지금 a가 0도 된다. 요 세 개의 범위를 합치면요.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 요렇게 될 거야. 그럼 될 수 있는 a 값은 아까 전에 1차 함수일 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됐었고요. 지금 y축에 수직인 직선 0일 때도 된다 해서 두 개에다가 한 가지까지 더 더해가지고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겠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293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직선 y는 먼저 이렇게 있는데 얘랑 얘와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 도형을 y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요 문제는 제외할게요. 요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를 안 배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요 문제는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95번 볼게요. 1295번은 내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y는 x 플러스 a가 2등분 한다 그랬어요. 자, 얘네 한번 먼저 그래프들을 한번 볼게요. 얘네는 x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 돼 있고 얘네는 정리하면 2x는 8 그러면 x는 4 또 얘는 y는 4 이렇게 됐을 거예요. 좌표 평면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좌표 평면 나타낼 건데 얘네는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3인 애들 요렇게 여기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4, 그 다음에 y는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얘네가 x 플러스 a가 지나갈 때 x 플러스 a가 뭐 어딘가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요렇게 지나갈 수 있고 기울기는 지금 1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가 요런 식으로 변하지 않게 평행하게 나올 건데 얘네가 넓이가 2등분 되려면은 직사각형일 때 넓이가 2등분 되기 위해선 이 대각선이 만나는 점, 요 한가운데 점을 지나가면 돼요. 요런 식으로 대각선을 지나가는 선이 되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2등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각선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기 한가운데 마이너스 3이랑 4의 한가운데가 어디쯤이냐? 얘네 전체 길이가 7이었으니까 여기 x좌표는 얼마가 되죠? 7이니까 2분의 전체 길이가 7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7이 될 거죠? 4에서 2분의 7 빼면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x좌표가 2분의 1, 그 다음에 y좌표를 한번 볼게요. y좌표는 요만큼의 길이가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전체 길이 6일 거고요. 여기 딱 절반까지는 3이 될 거야. 그럼 다시 4에서 3만큼 뺀 거 얼마? 1, 2분의 1, 1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2분의 1,1을 지나가야 되니까 얘네를 지나가는 선이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이 1은 2분의 1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a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요 문제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요 문제는 직사각형일 때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할 때는 대각선의 한가운데 대각선들끼리 만나는 점을 지나가면 된다. 근데 얘는 어떻게 찾았느냐? 얘네 전체 길이에서 절반의 좌표 찾고 세로에서의 절반의 좌표를 찾아서 한가운데 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점을 지나갈 수 있게 대입해서 찾아준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1차 방정식 ax-by는 마이너스 1이랑 bx-ay-8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얘네의 교점이 얘네랑 만나는 점이 2,5라는 애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2,5라는 아이를 요식에 대입해도 되고 요식에 대입해도 성립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먼저 파란색 식부터 대입을 해보면은 2a-5b가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도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아니지 2b 마이너스 5a가 마팔이 될 거야. 자, 얘네 순서 살짝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a 플러스 2b가 마팔이 될 거고요. 그럼 얘네 식 자체에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0a 플러스 4b가 마이너스 16이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 식에서도 얼마를 곱하고 갈까요? 곱하기 5를 해서 가면은 10a 마이너스 25b가 마이너스 5다 라고 나오죠. 연립방정식 하려고 곱하기 해서 나온 거예요. 두 식 더해주면요. 마이너스 21b가 마이너스 21이다. b라는 아이는 1이 될 거고요. 그때 a는요. b가 1이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가 2, b가 마이너스 1이다. b가 그냥 1이다. 그러면 얘네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대입하면은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2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우리 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1300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딱 봐도 피곤해 보이네요.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ABC 넓이가 BDC의 넓이의 몇 배냐? 빨간색 삼각형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냐인데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 C의 좌표만 알면은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빨간색 삼각형인데 빨간색 삼각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요 삼각형의 넓이,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파란색 삼각형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먼저 여기 A 좌표부터 하나 구해볼게요. A 좌표는 지금 요 식에서의 x절편이죠? x절편이니까 y가 0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x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3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y절편도 찾아줘야 되겠네요. 그거는 요 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y절편이 1이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y절편도 찾으려면은 y절편 x에다 0 집어넣었더니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3. 그러면은 우리 자 요렇게 구할 거예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에서 삼각형 BCD 넓이 빼기로 했죠.
자, 우리 좌표 하나 더 알아야 되겠네요. C좌표 알아야 되죠? C좌표도 찾아볼게요. C의 좌표는 이 초록색 식이랑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식이랑의 교점을 찾아야 될 거예요. 얘네 둘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교점이라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랑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x 플러스 y는 1 그리고 x 빼기 y는 마이너스 3 얘네 두 식의 교점 찾기 위해서 둘이 더해주면요 2x가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 그때 y는 2라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요 길이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밑변이 2고 높이가 1인 삼각형이니까 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BD 넓이는 자 높이가 마이너스 3, 즉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얘네 둘이 빼주면은 ABD 넓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1이니까 넓이가 2였다. 그리고 파란색 넓이, 여기, 요 파란색 넓이 아까 얼마였죠? 방금 전에 구했죠? 여기 있으니까 1이었네요. 몇 배? 답은 2배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외심에 대해서 배운 거에 이어서 오늘은 내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내심. 내심을 근데 배우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서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내심을 배우기 전에 이제 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접선이랑 접점이라는 거. 접이라는 얘기는 만날 접자예요. 그래서 만나는 선인데 누구랑 만나느냐? 원이랑 이렇게 만난다. 얘네가 접선이다. 근데 만날 때는 접선이라는 아이는 원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한 점.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우리 원을 나누는 애, 얘는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죠? 얘네는 접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 밖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원의 이제 접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접점. 근데 접선은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렇게 변을 내려보면은 이게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이랑 접선은 항상 수직으로 만납니다. 요걸 알아두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요거 내심의 성질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알아두어야 될 게 이 접선은 자 원이 요렇게 있으면은 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이라는 거는 이 위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요 아래쪽으로도 하나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지금 요렇게 두 군데로 항상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내릴 수 있는 접선은 항상 두 개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길이는 항상 동일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 그러느냐? 원의 중심에서 그러면은 이 접선까지는 항상 수직으로 간다 그랬죠? 수직, 수직. 그럼 이 상태에서 원 밖의 한 점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변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선이 공통이고요. 얘네는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겠죠? 그리고 수직, 수직. 둘이 이제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인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한 변이 같은 RHS 합동이 되겠죠. 합동이 되니까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니까 이 변의 길이들이 같아질 거야. 그러면은 얘네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내릴 수 있는 접선은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아래 위로 생기는데 이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내심을 배울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심을 배워볼 건데요.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외심을 선생님이 왼쪽에다 그려놨어요.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마지막에 설명을 했듯이 내심이랑 외심은 성질이 유사하게 보여요. 당연히 성질은 차이가 나는데 뭔가 말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릴 가능성이 크니까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옆에다가 외심을 갖다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내심을 배워볼 건데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었죠? 내심은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 내접원의 중심이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내심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내접원의 중심이요 라고 대답하면은 안 된다고 했었죠. 외심 같은 경우에서는 외접원의 중심이요가 아니라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 그랬어요. 자, 내심도 한번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내심은 먼저 원이 삼각형 내부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안에서 만나는 게 내심입니다. 원에서 이렇게 접하는 게 내심이 될 거예요. 자, 얘네도 A, B, C 이렇게 나오고, 자, 외심은 선생님이 보통 O, 아웃사이드이기 때문에 O라고 O라고 붙인다 그랬어요. 내심은 보통 I라고 붙입니다. 인사이드라서 I라고 붙여요. 자, 그러면은 내심의 정의부터 한번 또 볼게요. 정의, 누구를 내심이라고 부르냐? 내심의 정의는, 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자, 외심이랑 비교하면서 볼게요. 외심 같은 경우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 얘네는 각을 이등분하는 아이들의 교점이다. 자, 여기 각 A를 이등분하는 아이, 여기 각을 이등분하는 아이, 여기 각을 이등분하는 아이, 그리고 여기 각을 2등분 하는 i랑 그 각을 2등분하는 선들이 만나는 점이 내심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외심이랑 또 비교를 해볼까요? 외심에서는 각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면 여기가 빨간색 동그라미였어. 저렇게가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저렇게 동그라미였는데, 자, 얘네는 여기가 x면은 아까는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 x였는데 바로 이웃한 애가 x가 되죠. 그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면 붙어있는 애들끼리 얘네는 각의 크기가 같다. 아까는 옆에 있는 애들끼리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구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외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많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하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성질을 볼게요. 성질. 자, 외심은 보면은 원이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 파란 선들이 반지름이 됐었어요. 그래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았어요. 근데 내심 같은 경우는요, 내심은요, 반지름이 어딘지를 한번 보니까 이 초록색 선이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이 요렇게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어디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해야 되느냐? 각 변까지의 거리 같다.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외울 때 보면은 외심은 원이 삼각형 밖에 있어야 되니까 꼭지점들이 원 위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각 꼭지점까지가 반지름의 길이랑 동일할 테니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겠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거고요. 내심의 경우는 원이 삼각형 안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이 접선들이기 때문에 원의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세 번째, 외심에서 세 번째 보면은 각 동그라미 세모 x가 두 개씩 있었으니까
두 개 해서 전부 다 180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한 거는 90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동그라미 세모 x의 위치는 다르지만 결국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x 두 개이기 때문에 걔네를 모두 다 합치면 180도다. 그러면은 하나를 더한 거는 90도가 되겠다 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삼각형의 외심의 경우에서는 위치가 예각일 때는 안에, 둔각일 때는 밖에, 직각일 때는 빗변의 중심에 있었네. 근데 우리 내심이라는 아이는, 자, 그려볼까요? 지금 예각 삼각형을 그렸으니까 둔각 삼각형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둔각 삼각형도 이 원이 이 안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도 원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원 자체가 항상 이 삼각형 안에 있기 때문에 내심은 위치가 항상 원 안에 있습니다. 아니, 원 아니래.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위치한다. 자, 원을 그려놓고 예각 삼각형일 때, 그리고 원을 그려놓고 둔각 삼각형일 때, 둔각삼각형일 때, 그리고 직각삼각형일 때도 원이 이렇게 항상 삼각형 내부에 있다. 항상 내부에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했고, 다섯 번째로, 저번에 우리 똥침각이라고 이름 붙였었는데, 뭐, 아직까지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똥침각으로 선생님은 할 거예요. 좋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똥침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네도 내심도 한번 볼 건데요. 요렇게 똥침각을 볼 거예요. 근데 얘네도 여기 각 A랑 비교를 해볼게요. A랑 비교를 할 건데, 여기가 X면 여기가 X. 자, 저번이랑 조금 다르죠? 저번엔 여기가 X였으면 여기가 X였는데, 내심은 바로 이웃한 애들이 X예요.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 세모면 세모가 되겠죠. 자, 그럼 요만큼의 각은 X 하나, 동그라미 하나네. 그럼 여기가 X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각은요, 세모 하나, X 하나. 우리가 네 옆으로 갈게. 세모 하나, X 하나. 자, 그러면은 각 A는 X가 두 개였었어. 근데 우리 이 똥침각은 X 하나,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X 하나야. 근데 우리 3번에서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X 하나를 합친 건 90이었죠.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세모가 90도가 되겠죠. 90도 더하기 X 하나. 그래서 얘네는 똥침각이 저번 시간에 배운 외심에서는 똥침각은 꼭지각의 2배였다 라고 배웠는데,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의 똥침각은 90도 플러스 꼭지각의 절반이다. 꼭지각의 절반에다가 90도를 더해줘라. 그래서 얘네도 각 BIC의 크기는 각 90도 더하기 각 A의 2분의 1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외심 성질 5가지, 내심 성질 5가지인데 내심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외심이랑 조금 비교할 게 하나 또 남았네요. 저번에는 외심은 여기 변의 길이랑 여기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가 3개, 여기 하나, 요렇게 쪼개졌었죠. 내심이랑 외심이랑 비교하면서 봅시다. 내심은 우리 접선의 길이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까지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랑 외심 같은 경우는 여기 같았었죠? 얘가 아니라 요 바로 옆에 있는 애가 같아요. 그럼 여기가 짝대기 2개가 되면은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가 되면 여기
그래서 이쪽에 3개면 여기가 3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외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변의 길이랑 바로 이 한 변을 둘이 반반 쪼갰었는데 얘네는 이웃한 애들끼리 길이가 같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심의 성질은 5가지였는데 내심은 1가지 성질이 더 있어서 하나 더 볼게요. 무엇이 성질이 있느냐?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삼각형의 넓이 내심일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내심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자 요렇게 삼각형이 요 4저번이 있을 거고요. 각 변의 길이를 A, 이쪽 변의 길이를 B, 이쪽 변의 길이를 C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은 항상 각 변의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볼 건데 요렇게 삼각형을 3등분을 했으면 자, 요쪽 삼각형 지금 색칠한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삼각형의 넓이는 자,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 B, C의 넓이는요. 자, 지금 색칠한 부분은 밑변 A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밑에 삼각형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공통으로 겹쳐진 부분을 보니까 2분의 1 R, 2분의 1 R, 2분의 1 R이 겹쳐져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2분의 1 R 곱하기 남는 것들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얘네를 분배 법칙하면 위의 식이랑 동일하겠죠. 자,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이 내심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R L이다. 요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 2분의 1 RL은 우리가 비슷한 거를 저기 1학년 2학기를 선생님이랑 들은 친구들은 알 텐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중심각을 모를 때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도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배웠었는데요. 그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해서 얘가 2분의 1 RL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지금 뭐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아니에요. 몰라도 전혀 문제 없는 문제고요. 지금 배운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4저번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데 2분의 1 RL, R이라는 거는 뭐가 된다? 4저번의 반지름이다. 그 다음에 이 L은 삼각형의 둘레다. 삼각형의 둘레다. 그러면은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심, 외심에 대해서 여기 정리가 끝났는데요. 요거는 필수적으로 내심, 외심 같이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 조금 지워 볼게요. 여기 제거하고 요 2개는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네 둘은 비슷하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한 면에 그려가지고 구분을 지어가면서 외우셔야 돼요. 서로 차이들을 비교하면서. 외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는데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요렇게 구분을 지어가면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